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한 달 반의 유럽에서의 휴식과 충전을 마치고 내일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물론 쉬러 오는 게 주였지만 중간중간에 조금씩 브이로그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반에 걸쳐서 이야기 보따리를 슬슬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한 새로운 경험의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우리 엘포와 같이 여행을 한 거였을 거예요. 전에도 유럽에 여러 번 와봤지만 반려견을 데리고 유럽에서 여행을 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강아지와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하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지켜보고 이것저것 정보도 찾아보게 됐고요. 또 인스타그램에 저희 엘포와 같이 여행을 하는 사진을 올렸더니 강아지와 같이 유럽에 여행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여건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 또 반려견 문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글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엘포와 같이 파리, 피렌체 그리고 로마를 여행하면서 유럽의 반려견 문화에 대해서 느낀 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 반려견을 비행기에 태워서 유럽으로 데려고 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정말 개바이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강아지들은 잘 타고 어떤 강아지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원래 집에서도 잠을 오래 자는 편이라서 비행기에서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물론 조금 힘들어했지만. 그래서 반려견을 장거리 여행을 데려오기 전에 제주도나 일본 같이 좀 1시간, 1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는 걸 한번 보고 얘가 비행기에서 얼마나 편안히 있는지를 좀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려견은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도 어디에 가려고 그러면 비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냥 물건처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입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라마다 다르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강아지를 유럽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수속을 최소 3달 전에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광견병 항체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 검사가 입국 최소 90일 전에 나온 결과여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걸 전혀 모르고 그냥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이제 슬슬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끊어놓은 비행기 표가 이제 90일 이내였던 거예요. 이제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절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날 출국 못 하시는데요 해서 비행기 표를 일주일 후로 바꿔가지고 출국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좀 제 나름대로 일찍 시작했으니까 일주일만 바꿔도 돼서 숙소를 변경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는데 가시는 나라의 반려견 입국 절차가 여행 며칠 전에 수속이 시작돼야 되는지는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동물병원에서 만들어지는 서류가 있고 또 그 서류를 가가지고 농수산부에 가가지고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고 이런 서류를 이제 잘 모아서 입국을 했습니다. 유럽에 오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도 여권을 만들어줘요. 꼭 이제 프랑스 개가 아니더라도 프랑스에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접종 증명한 걸 갖다 제출을 하면 반려동물 여권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여권을 가지고 유럽 내에서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관광객인데 강아지는 프랑스 여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개가 돼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의 차이일 것 같아요. 반려견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지켜야 되는 매너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대체로 반려견과 사람과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럽인들의 인식을 봤을 때는 개는 개의 공간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공간이 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를 데리고 가면 애견 카페라든지 애견 음식점, 애견 놀이터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개들을 위한 공간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공간에는 대체로 개들이 못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럽에서는 그냥 사람의 친구로서 그냥 같이 다니는, 그래서 백화점에서 쇼핑도 같이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대신 단점은 좀 편하게 개들끼리 안전하게 놀려고 할 때 우리나라처럼 반려견 전용 시설은 오히려 좀 없는 편이다. 그게 이제 인식의 차이 같아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사람들의 옷차림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우리 엘프랑 같이 외출을 하면 산책을 하러 일부러 나온 거잖아요. 운동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한국인들의 옷차림은 거의 대부분 운동복 차림이죠. 굉장히 편안한 옷. 그런데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강아지와 같이 산책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그냥 친구랑 같이 외출하는 것 같은 거죠. 강아지랑 같이 나왔지만 강아지랑 산책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레스토랑을 가는데, 쇼핑을 하러 가는데 강아지가 따라온 거기 때문에 물론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이 주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도심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좀 재밌는 게 사람들이 워낙 반려견을 많이 데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개 물그릇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우리 엘프랑 같이 레스토랑에 가면 손님이 2명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물 갖다 주고 우리 엘프도 물그릇 갖다 주고, 아마 테라스석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강아지는 대체로 실내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많은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여기 강아지 출입이 되나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현지인들을 보면은 안 된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같이 가도 된다.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강아지 출입이 안 됩니다라고 문에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그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주인이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강아지와 같이 왔다 갔다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에는 반려견 전용 숙소, 뭐 우리나라의 애견 펜션 이런 개념은 없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어른, 애, 강아지 그냥 이렇게 숫자를 설정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숙소를 찾았고, 호텔도 많은 외국 사이트에 보면은 펫 프렌들리라는 서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펫 프렌들리 버튼을 누르면은 숫자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강아지와 갈 수 있는 호텔의 숫자가 상당히 있었어요. 단지 호텔로 가면은 반려견 비용을 따로 받아요. 2명 묵는 방에서 3명 묵어야 된다 그러면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개인당 받는 것처럼, 강아지가 오게 되면은 추가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요리도 하고 집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로 갔고, 에어비앤비에서 강아지랑 생활하는 건 뭐 집에서 생활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편했어요. 유럽은 워낙 반려견을 오래 키워온 것 같아요. 제가 반려견이랑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디 박물관에 가서 작품을 보면 개다! 이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로마에 있는데 고대 로마 조각에 봐도 반려견들이 주인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중세 그림을 봐도 주인 옆에서 또아리 틀고 자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강아지를 자연스럽게 생활의 어떤 같은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발전했을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반려견 문화가 더 발전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결에 대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강아지랑 산책을 하면 반려견의 배설물을 무조건 치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리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분들 중에서 파리에 개똥 많다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치우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안 치우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겠죠.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입장에서도 딴 사람들이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왜냐면 반려견들은 다른 개 배설물을 쫓아가기 때문에 냄새를 맡으려고. 그게 프랑스에서 반려견이랑 여행할 때 가장 제가 본 불편한 점이자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제 이탈리아는 그 문제는 없어요. 길에 반려견 배설물은 사람들이 잘 치웁니다. 그런데 여기는 길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특히 로마 그리고 피렌체의 길들 같은 경우에는 파베라고 그래가지고 사각형 돌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만든 그 울퉁불퉁한 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길들은 인도가 굉장히 좁거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가운데로는 차가 다니고 사람도 그냥 길 가운데로 다니다가 차가 오면 옆으로 비켜서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강아지와 함께 여행을 하는 가장 불편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 파리 지하철은 강아지가 전 칸에 다 사람이랑 똑같이 탑승을 할 수가 있는데, 로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그리고 맨 뒷칸에 이제 타야 되는, 뭐 그 정도 뭐 불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반려견이랑 여행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엘프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은 점이지만, 또 다른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끼리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끼리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컬 커뮤니티에 굉장히 접근이 좀 쉽다. 저도 로마에 한 열흘쯤 와 있는데 우리 강아지랑 당신의 강아지랑 뭐 한 3번 정도 인사했는데, 그쪽 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숙소가 이쪽이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뭐 커피 한잔 한다든지 이렇게 로컬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린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강아지랑 갈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관광객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데가 아닌 로컬들이 가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 유적이 있지만 그 주변에 이제 아름다운 정원에서 이제 유적지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더 찾아다니게 되다 보니까 여행의 어떤 여정이 조금 더 덜 뻔해진다. 요거 두 가지가 반려견이랑 여행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녀랑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명체를 돌본다는 건 항상 변수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을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짜면 안 된다. 그리고 반려견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고 어디를 들어갈 수 없는지를 미리 다 알아보고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쭉 걸어가다가 여기 아름다운 뭐 박물관 있는데 그냥 들어갈까? 뭐 이렇게는
이렇게는 할 수 없죠. 미리 어느 시설이 반려견을 억셉트하는지를 미리 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동선을 짜고 그 동선도 중간에 2시간, 3시간 정도 개가 피곤하면 쉴 시간, 집에 들어갔다 올 시간, 아니면 얘가 갑자기 친구랑 놀고 싶다 그러면 좀 놀려줄 시간, 이런 걸 다 좀 확보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이제 여행을 기획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닌다면 반려견이랑 여행을 하는 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혼자 왔을 때 느끼지 못한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 이제 제가 한 달 반 동안 유럽에 여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찍은 에피소드를 릴리즈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